네, 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을 옮긴 다음에 이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거라서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각각의 선물 거래소의 3대 선물 거래소의 특징 분석과 그리고 국내 이제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해외 거래소인데 입금을 해서 이제 리플로 바꿔서 입금해서 다시 USDT로 바꾸어서 이게 자산을 이제 충전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충전이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이비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총 자산이란 여기 좌측, 이제 우측 중간 정도를 보시면 총 자산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초보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USDT 무기한 계약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 BTC USDT만 일단 매매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를 거래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충전한 자산이 여기 총 자산에 적혀 있겠죠. USDT 얼마다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적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자산이 적혀 있으면 이제 간단해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아시니까 차트가 보통 1차트가 있고 4시간, 1시간, 15분, 5분, 1분 이렇게 보통은 세팅을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여기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특징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일봉보다 일단 차트를 볼 때 약간 4시간 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펀딩 개념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펀딩 때문에 그런데 4시간 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1시간, 그리고 15분 봉, 5분 봉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보조지표 같은 거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뭐 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내가 차트를 보고 있다가 이제 주식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상승할 때는 이제 뭐 얘는 지금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얘는 지금 상승이 녹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이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얘도 똑같네요. 상승이 녹색이고 빨간색이 하락이에요. 주식은 빨간색이 상승인데 코인은 거꾸로죠. 빨간색이 하락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식과 조금 반대다. 내가 원하는 이제 사고 싶다. 매수를 하기를 원할 때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쪽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교차가 있고 격리라고 이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차는 그냥 내가 가진 자산 전부를 다 그냥 해서 풀레버리지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바로 쓰기도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산을 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100배 가이도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써진단 말이에요. 내 자산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는 격리를 눌러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격리를 하면 내가 이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롱이 있고 숏이 표시가 되는데 롱 레버리지가 있고 숏 레버리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롱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식에서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가 내가 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그런 진입 방식이에요. 숏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거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도라는 거는 내가 사고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숏이라고 합니다. 파생에서는 롱과 숏이라는 용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래하고 싶은 방향을 이제 레버리지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1배로 하면 그냥 똑같아요. 1배로 하면 주식이나 뭐 현물하고 똑같습니다. 현물처럼 이제 1배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만 거래를 하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10%에서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100을 누르면 100%를 누르면 그냥 내 현금 USDT 현금 자산만큼만 100%만 이게 수량이 책정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럼 그걸 거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레버리지를 쓰고 싶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00만 원치를 사고 싶다. 그럼 롱을 내가 매수를 할 거면 3배 롱을 쓰면 뭐 숏도를 같이 세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00을 눌렀을 때 내가 자산이 1000만이었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크게 않고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면 이 100%를 눌렀을 때 300만 원까지가 바로 맥스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까지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넓을수록 10배면 당연히 100만원을 넣고도 1000만원치를 살 수 있다는 개념이고, 반대로 숏은 1000만원치를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래 자체가 이제 지정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습니다. 뭐 조건 무조건은 거의 안 쓰니까 필요가 없고, 시장가는 그냥 내가 수량만 넣으면 알아서 그냥 위로 시장가 개념으로 사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테이크 개념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테이크 수수료가 당연히 더 비쌉니다. 선물할 때는. 메이크라고 지정가가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정가를 많이 이용할수록 좋죠. 자, 근데 지정가에서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른 점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고 사면 지정가죠. 내려와 체결되면. 그리고 이렇게 위로 사도 지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선물에서는 위로 이렇게 내가 걸어서 얼마 이렇게 매수를 누르는 매도를 누르면, 위로 눌러서 누르면은 이거는 시장가 개념이 돼버려요. 바로 체결되면. 숏일 때도 위에 걸어놓고 숏을 걸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체결이 되면 지정가지만, 내가 이 아래쪽을 눌러서 체결이 돼버리면 시장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눌렀다고 해서 지정가가 아니라는 개념이 주식하고 조금 다른데, 그 개념을 인식하시면 되고, 지정가를 살리면 반드시 위로 체결이 되기 전에 이런데 위에다 걸거나, 매수일 경우는 아래다 걸어가지고 내가 매수 체결을 기다리는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정가로 체결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다 걸고 빠르게 하면 지정가로 들어가는데, 운이 나쁘면 이제 여기 걸었는데 그 사이에 이 현재가가 움직여 버리면 내가 지정가로 걸었음에도 시장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빗 같은 경우는 USDT가 포지션 오픈하고 청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로 열면은 포지션 오픈을 해서 매수로 사잖아요. 그럼 포지션이 열리는데, 이 매수한 부분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포지션 청산을 눌러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샀던 게 청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포지션 오픈해서 매수를 했어요. 뭐 얘기하면 5주를 매수를 했는데 내가 팔려고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이게 청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롱 포지션 5개와 숏 포지션 5개를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돼버려요. 오픈을 누르면. 그래서 내가 산 다음에 청산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포지션 청산으로 해서 같은 수를 넣어서 반대 포지션을 누르면 그게 청산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PC판일 경우는 차트에서 내가 사실 들어간 가격하고 그런 게 이런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내가 청산 가격, 뭐 내 현재 내가 산 가격이 표시가 되니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바이빗 같은 경우 내가 산 다음에 참고로 그 표시되는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내가 매수 걸어놓은 그 가격 주문 자체가 이게 쉽게 변동이 가능해요. 여기 만약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여기 매수를 걸어놨다. 근데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매수 주문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된 편의성이 있고요. 자산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다가 뭐 아까처럼 뭐 교환이나 이런 구매 메뉴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버튼 메뉴죠. 이렇게 내 자산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메뉴고요. 자, 권장 드리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특징이 그래요. 비트코인은 평소에 이렇게 횡보하는 듯 보이는데 갑자기 급변하게 반등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뭐 이런 경우죠. 횡보하시 보이다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이렇게 변동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포지션을 내가 레버리지를 크게 잡고 있으면, 참고로 이게 청산가가 생깁니다. 청산가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청산 가격이라는 것도 생겨요. 강제 청산 가격이라고 보이시죠? 이 가격에 도달하면 청산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시장가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 당연히 레버리지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청산 가격이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포지션 자체를 처음에는 2배나 3배나 많아도 5배 이하로만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 급변할 때 내 포지션 자체가 청산돼 가지고 당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존버하다가 보통 물타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권장은 이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2배, 3배, 5배 이하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탑로스 같은 거 걸고 싶으신 분은 여기 걸 수 있죠. 공매수 할 때 스탑로스, 내가 목표가 얼마다, 손절가 얼마다 걸면은 그때 이제 체결이 되면, 거기 해당이 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공매도를 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걸고 하면 되겠죠. 숏으로 걸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포지션 오픈과 청산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격리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현 손익 같은 경우는 여기 미실현 손익이 나오는데 이게 USDT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원화로 표시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자산 계정 보안에 들어가셔서 네 클릭 계정 보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설정에 가면 등가 통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 원화로 바꾸시면 처음엔 원화가 아닐 거예요. 원화로 바꾸면 자산이 원화로도 표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원화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거래하실 때 큰 금액 넣지 마시고 혹시 하시고 한 10만 원 정도만 넣어가지고 어떤지 보세요. 뭐 청산 당해도 크게 부담 없는 정도 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에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이게 뭐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언제 수량이 얼마고 다 표시가 되고 뭐 이렇게 강제 청산 가격도 표시되고 내가 산 가격 뭐 쭉 표시가 되니까 손절매 가격도 표시가 되고요.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여기 호가창 쪽을 보면 이게 물량이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이제 제도권의 모두가 거래소가 동기화된 게 아니고 사슬 거래소라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쪽은. 그래서 그 평균 시장 평균가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 시장 평균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깃발 모양을 보시면 중간에 이쪽은 지금 이 거래소에 대한 가격이고 이쪽은 시장의 평균가예요. 그러니까 큰 거래소들의 현재 그 비트코인이면 이 비트코인의 평균을 낸 가격인데 참고로 로스컷 강제 청산 가격은 이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나갑니다. 시세가 뭐 이 거래소가 갑자기 이상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기준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여기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로스컷이 나간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비트에 대해서 지금 거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